마이크 테스트 한다.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삼, 넷, 오, 육, 칠, 팔, 아홉, 공. 0987, 여섯, 넷, 삼, 둘,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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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둘. 예, 이 좋은 날, 이 시간에 여기까지 많이 찾아주시는 유튜브 형님들, 누님들, 동생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건 정치 탄압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좌파들의 문제점,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소 고발해왔고, 그로 인해서 좌파들도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법적 처벌도 받았고 고발을 당해서 떨게도 만들었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들이 있지 않나. 뭐 좌파들이 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 마시고 여기 좌파들의 공격에 대해서 의원이 대처해서 반드시 이겨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힘내라! 화이팅! 힘내라! 김상진 화이팅! 언론 새끼들이 얼마나 거짓말하냐면, 기자 새끼들, 언론 새끼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조작질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박원순하고 손석희 등 해서 16명 찾아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찾아간 날짜나 횟수, 그 강도를 비교해보면은, 가장 세게 했던 사람이 김진호인 것 같아요. 김진호. 아시죠? 김진호 제양군인회장. 자신들이 우파로 분류하고 보수로 분류하는 김진호 집 앞에서 근 50일 가까이 있었죠. 52일인가? 네. 황영규 단장, 황영규 단장. 우리가 52일 있었지. 54일. 네. 김진호 집 앞에서는 52일간 24시간 난장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 김성태입니다. 김성태는 17일간 24시간 난장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름 고른 데는 박원순, 손석희, 거기는 보통 한번 찾아가 봐야 3시간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보 인사를 공격을 했네 하고 상상 속의 기사를 써내는 게 지금 좌파들 아닙니까? 검찰에서 손석희, 박원순 협박했다고 그것도 죄명에다 포함시킨다더라고요. 또 지금 좌파 언론에서 한겨레를 비롯해서 자꾸 기사가 쓰는 게 지금 제가 어떤 일반 시민을 폭행했다 요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상진화제 방송에다가 분명히 올려놨습니다. 상진화제 방송에 보게 되면은 그 자는 이미 조선우열단이라는 그 폭력 조직을 형상화하는 그런 단체의 회원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의 보디가드입니다. 신체가 단련돼 있죠. 얘가 우리 5.18 공청에 와가지고 얼마나 난장을 피고 평상시 때 우리 태극기 시민들한테 폭행하고 억압을 하고 겁박을 했던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 그놈이 제가 백은종을 찾는 그때 저한테 달려와서 주먹질하고 폭력적으로 행사하려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두 팔이 자유로운 자가 한 손 가진 사람한테 호신술에 당해놓고 그것을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좌파들의 악마적인 편집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자행을 하면서 국민들을 돼지로 보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거리를 지금도 버젓이 오늘 아침에 날 잡고 딱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돌린다고 봐야 돼요. 언론에서 지금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죠. 야, 이 기사 띄워라. 이번에는 이 기사 띄워라. 조직적으로 언론 노조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진이가 이번에 악마 편집을 당해서 하는 것들은 그 전부터 진행해왔던 좌파 언론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당해왔던 거죠. 이 자들은 소설 속에
기자가 아니라 하나의 투쟁가로 봐야 되고, 투쟁가이면서 소설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설이란 탤런트로서 기사화시켜서 지금까지 우리 우파 진영을 공격을 해왔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몸소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건 수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협박지 안 되고 공무집백지 안 되니까 별건 수사에서 김상진 나쁜 놈을 어떻게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마귀,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지금 좌파 기자 새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권도 같이 편승해서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패턴이 지금까지 좌파들이 우리 우파 진영, 자유우파 진영을 괴롭히고 단죄했던 하나의 공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시겠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셨으니까 이 패턴이 얼마나 나쁜 짓이고 마녀사냥 짓이고 그간 이 자들이 이 폐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국민들을 속여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화면 안 떠요? 언론사, 특히 좌편향 언론사가 와서 조용히 막 지금 기사포 나가면서 우리 유튜버 형님들 유튜브 화면까지 막 찍어 나가고 있어요. 또 이거 편집해가지고 얼마나 악의적으로 쓸 거냐고. 그 째려보지 말고 딴 데 가든지 딴 데 가서 기사를 쓰든지 취재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아니 좀 힘이 줘야 기자가. 그냥 가라. 자,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유튜브 형님들 최대한 진실된 화면 담아주시고요. 저희가 박원순 옥탑방 때 보셨을 겁니다. 오마이TV가 바로 박원순이하고 짜고 바로 그 옥탑방 생쇼 만드는 장면. 그 장면 보셨죠, 여러분? 조작방송이죠, 한마디로. 언론이냐? 그래서 오마이TV, 오마이뉴스는 저희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론이야, 포르노야. 자, 오마이TV 이야기 좀 해드릴게. 기자 오셨으니까. 박원순 집 앞에서 우리가 옥탑방 마을에서 집회할 때 오마이TV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댓글에다가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앵커가. 거짓말로 댓글에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댓글에서 올라왔다고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하면서 완전히 사기 방송을 하고 있더라니까. 포르노라니까, 포르노. 아니, 언론이 아니라 사기 방송하고 있더라고. 오마이TV.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 우리 앞에서 나갈 때 완전히 조롱받고 나갔잖아. 조롱. 기자냐 아니면은 소설가냐 아니면은 스필가냐. 아니, 댓글에 올라온 거를 거짓말로 보도를 하는 게 기자예요? 언론사요? 우리가 그 댓글을 보고 있었어. 우리 댓글에가 박원순이가 그때 실시간 채팅할 때 라이브 뜰 때 95%, 98%가 박원순 아들 맞추신 댓글 하나야. 댓글이 쫙 올라왔거든요. 거의 100%였어요. 근데 그 댓글에 올라오지도 않은 말을 댓글에 올라왔다고 아나운서가 그 박원순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언론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이 아니지. 아니, 소설이지. 창작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인 거야, 아니야. 양심이 없는 거지. 창작 편집자잖아. 그렇게 안 하려면 오마이 갖겠어. 그렇게 하려고 오마이 그러니까 언론을 가장한 그 사상가들이고 투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파 기자들이 언론인이 아니라 이들은 소설인이고 소설가고 편집하는 분들입니다.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거기 뒤에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돈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뒤에 돈이 있는 거죠. 돈에다가 양심을 팔아쳐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척, 선한 척, 정의로운 척,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 지금도 지금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박원순 집에 왜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박원순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절대 안 합니다. 왜? 좌파 기자들한테 불문율이 있어요. 박원순 아들 박주신 데려와라. 이것은 이 단어가 지면신문이든 어쨌든 인터넷이든 어떤 글이든지 박원순 아들 박주신 데려와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불문율이야. 그게 무슨 그래놓고 저희들이 했던 말, 박원순한테 가서 했던 말, 손석희한테 가서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절대 기사를 안 쓰면서 16차례 가서 협박질했다. 이렇게 기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 새끼들이 아니죠. 악마요, 악마. 마귀 새끼들이죠. 그리고 넌 다 못생겼어요. 맞아요. 악마요, 악마. 너무 여, 못생겼어. 여기 온 사람은 잘생긴 것 같은데.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잘생겼는데 왜 그럴까? 자, 어머니 깃발 내리세요. 사진 찍는 거 안 찍히잖아. 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자, 그리고 자, 얼굴 알리러 온 거 아니니까 맨 앞에 저기 강 대표 잠깐만. 앞에 그 박원규 대표님 피켓 드시고, 자, 뒤에 있는 분들은 피켓을 조금 들어주세요. 네, 들어주시고, 저희가 오늘은 나가서 그만하시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오늘은 깃발을 들고 온 날 아닙니다. 정치 탄압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오십시오. 주제에 맞게 좀 움직이십시오. 주제에 맞게.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예, 5분 남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많이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우리 유튜버님들께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오늘의 이 탄압받는 우리 국민들의 장면을 널리 편집도 하시고 실방도 하시고 해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바로 진실을 알리는 게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손석희에 대해서 얼마 전에 김상진 사무총장께서 뺑소니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손석희의 악의적인 김상진 죽이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면서 김상진 사무총장이 마치 윤석열을 죽이려 했다는 둥, 협박을 했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당당히 신고를 했고 또 정보경찰, 경비경찰을 대동해서 윤석열 집 앞에서 집회를 한 것입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저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계란 두 개로. 실제로 윤석열을 만나거나 그에게 던진 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마치 자기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시민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다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료운 시민 인간 김상진을 탄압하는 이 탄압 세력들 규탄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이곳 법원 앞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역에 대한 문연이 있겠습니다. 일동 문연 참 기가 찹니다. 나라 잃은 국민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부모가 살아계시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신 기분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적폐 세력들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들의 권력과 본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시민, 더더욱이나 의로운 시민을 탄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 김상진, 의로운 시민 김상진은 반드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외치지 마십시오. 김상진 탄압 즉각 중단하라! 김상진 탄압 즉각 중단하라! 먼저 오후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다령 변호사님이십니다. 김상진 단장 변호인을 맡은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저는 자유연대 공익지킴이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러 유튜버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문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지상파 방송들도 정문에서 김상진 단장의 출두를 장면을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방송사도 이렇게 나올 이유는 뭡니까? 바로 김상진 단장의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벌이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규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일 방송, 신문, 언론에서는 김상진 단장과 관련된 보도 그리고 또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번 김상진 단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처럼 그 부당성이 논란이 제기되고 또 사회적 이목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신청서를 접수할 때 그 관계자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검찰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제도를 모를 것입니다. 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 이러한 수사에 부당한 수사 논란이 되고 사회적 이목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계속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그 의견이 결정이 나오면 주인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검찰청 예비로 설치 운영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나마 검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중에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낸 신청 이 사건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 부의에 따라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수사의 계속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이 부당하다, 이 사건 수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 주임검사는 그 결정을 존중해서 수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입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따라서 제가 소집 신청서를 제기함으로써 오늘 김상진 단장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 부여된 권익 보장 방안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김상진 단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설치 운영하는 이 제도를 명백히 짓밟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만약 김상진 단장이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법에서 부여하는 권익보장수단, 특히 검찰 스스로 마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피의자 소환 조사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어서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상진 단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김상진 단장에 대한 수사는 편파, 부당, 탄압 수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파, 부당 수사, 특히 그 피혐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수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다른 관할이 있는 검찰이나 만약에 다른 검찰에 관할이 없다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려서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소 여부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중앙지검의 편파 부당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 의혹이 있는 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상적인 검찰 수사는 참고인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하는 당일 출두를 요구하고 그런 참고인 조사 없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사 결과를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요식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밖에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예의상 이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신청했다는 것을 주임 검사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 수사를 받자고 할 것입니다.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 심의 기일에 저희 김상진 단장 그리고 검찰 측의 양측의 의견서를 종합해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심의기일을 정해서 그 심의기일에 검찰 측과 피의자 측이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검사실에 올라가서 오늘 정식적으로 검찰이 설치
운영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없고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서 담당 검사를 면접을 하고 그동안에 성명서 발표라든가 그런 얘기를 나누시고 제가 바로 내려와서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다련 변호사께서 담당 검사를 만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면담을 하시고 오시겠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기자회견은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분이십니다. 의인,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자유연대 이임원 대표님의 오늘 기자회견 연설을 읽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현관에 기자들이 다 이따가 이쪽으로 또 일부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은 정각 2시에 저희들이 보낸 보도자료가 정각 2시에 전 언론사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장달현 변호사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바로 당사자들이 이건 너무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치적으로도 옳지 못하다, 그래 했을 때 제기하라고 하는 제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오늘 활용해서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달현 변호사께서 819 검사실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또 받아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리고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개 조그마한 시민사회단체와 그 단체의 활동가 김상진 사무총장에 대한 이 행위는 사법 권력을 남용한 정치 탄압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서 전 언론들이 발로 팩트 기자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 쓰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언론 풍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언론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무너지고 안보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과 주사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권력을 감시하라고 국민이 성을 보내고 국가가 성을 보내고 있는 권력의 제4부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와 하나 되고 더불어민주당과 하나 되고 민주노총과 하나 되어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멸망을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바로 언론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또 언론을 도배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협박범 일반 시민 폭행, 여러분 그 기사를 쓴 전 언론이 다 썼는데 그걸 확인해 봤습니까? 아무도 확인 안 했죠? 아무도 확인을 안 하고 기사를 그냥 씁니다. 그게 대한민국 지금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공중파, 지면 언론이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런 뉴스는 전체가 다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리고 한 몸이 돼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 팩트 조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언론 여기 기자들 많이 오셨는데 시민단체가 뭔지 아십니까? 시민활동가가 뭔지 압니까? 시민단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사회의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라는 것은 그런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심지어 약간 도가 넘으면 비난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역할입니다. 김창진, 자유연대 김창진 사무총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집 앞에 가서 나름의 1인 시위를 한 것은 이따가 김상진 총장이 말을 하겠지만은 거대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460 멀쩡한 놈만 풀어서 보석 석방해주고 지금 70을 앞두고 있는 그냥 단순하게 봐도 한 여인입니다. 가련한 여인, 몸이 아파서 제대로 눕지도 못한다고 하는 그 여인의 홍집회 정지를 요청하는 그런 시민의 뜻,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윤석열 집 앞에 가서 그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약간 오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협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제가 볼 때 왜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나와서 법치의 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나름의 소설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마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을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박상기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법은 누가 움직이느냐? 저는 조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조국은 또 누구냐? 박은순이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국이 박은순이가 참여연대 대장 주인 아닙니까? 참여연대 조국을 불러서 그 조국을 키운 게 바로 박은순입니다. 오늘날 청와대 조국이 들어가서 모든 대한민국의 사법을 멋대로 지락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조국이고, 박은순이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군가? 김상진입니다. 김상진을 지금 고소고발했는 게 14건입니다. 14건. 그래도 김상진이가 건재하고 박은순이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순이가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정치적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진을 어떤 방법으로든 당근 또는 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찰나에 윤석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저는 박은순으로부터 시작한 조국으로부터 박상기 그리고 손석희 이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김상진 시민활동가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저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이 이곳에 모여서 잘못되고 있는 윤석열의 사법 남용, 사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규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 불의의 집단, 불의의 상징 윤석열과 목숨을 건 저희들은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접근 얼마 남았습니다. 윤석열의 시대도 얼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검찰도 갈래가 두 갈래 났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문문을 또 제2의 검찰총장 윤석열 누가 싸워서 이길 것인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뻔합니다. 윤석열이는 집니다. 왜? 너무나 권력에 개가 되어서 잘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날 중앙지검에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검찰청, 검사를 대동해서 검찰 직원들이 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그 모습은 제가 볼 때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검사의 그 오만 불순한 태도와 검찰청 직원들이 가져갈 게 없어서 카메라 삼각 다리를 조명기, 모니터 거기에 다리 달렸습니까? 거기가 말을 합니까? 거기가 무기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일을 보면서 저희들은 담당 검사와 그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다. 예,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이 와서 했던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법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윤석열의 그 칼잡이들은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끝내는 윤석열의 반목을 잡고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그들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과 문재인은 감옥으로 가든지 자신들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결단해야 할 시간은 머지않아서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려주십시오. 이런 광면의 시간은 곧 끝납니다. 끝났을 때 너희들은 그때 그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는 여러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나는 정론 집필한 정의를 표방하는 언론인이었다.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단 한 사람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언론이 무엇이고 언론인의 길이 무엇인가, 정론 집필이 어떤 것인가 바로 서서 언론인이 해야 될 일은 이리 힘없고 나약한 시민 활동가를 감시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언론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 지금 중앙지검 저 건물은 진짜 거대한 공룡입니다. 표식, 잡식 공룡입니다. 우리 김상진, 강민구, 오상종, 안정근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토종 진돗개들입니다. 토종 진돗개. 이 잡식 거대 공룡인 저 거대한 윤석열 공룡원과 이 진돗개들이 싸워서 누가 이길 것인가? 결과도 뻔합니다. 진돗개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언론인의 길을 제대로 걷고 기사를 제대로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륭한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많이 오셨길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기자 소리 듣고 싶으시면 박원순 아들 박주신 백약비리 의혹에 대해서 기사를 좀 써주십시오. 재판 도중에 2명이나 죽었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 5년째 재판 중인데 그것 좀 다뤄주십시오. 왜 박주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다 닫아버립니까? 혹시 기자님들도 박원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박원순 아들 박주신 백약비리 의혹 꼭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손석희 조연, 윤석열 주연, 박원순 우정 출연으로 만든 도대 권력의 무시무시한 일반 시민 탄압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의 영웅, 우리들의 의로우심의 김상진 사무총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입니다. 저희 자유연대는 자유우파 시민단체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관찰, 모니터링하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부정이 있다면 고발하고 그걸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언제든지 부딪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유연대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권력들과 싸워왔지 죽어있는 자들하고는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지검장을 찾아간 것도 마찬가지 그가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을 대리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김상진의 입장문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지검장을 자택을 찾아가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이번만은 제발 공정하게 보고서를 써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댓글 조작 8,800만 건 등 여론을 조작하여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이 그 하수인 김경수는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어주면서 박근혜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자를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750일 이상 가둬둔 것은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했고 과거 다른 대통령들에게 적용했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 명이고 자유연대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윤석열 지검장에게 하소연하러 갔지만 어쩌면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 집행 정지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검장 집을 찾아갈 때 협박을 하겠다거나
계란을 미리 준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다가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차량 번호는 제가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가 채팅창에서 댓글로 차량 번호를 올려주어서 그것을 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그 표현할 때 그 차량 번호가 윤석열 지검장 차량 번호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었습니다. 저는 평소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틀면서 누군가를 협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 방송, 상진화제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면 나올 것입니다. 다만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재인 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인격 탄압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고 충동적으로 윤석열 지검장이나 현 문재인 정권에게 화가 치밀어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언사를 한 것입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는 남자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이리 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김상진이 자유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정치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좌파 언론들은 김상진을 일반 시민을 때린 폭력범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 편집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진실된 영상을 알고 싶으시면 상진화대 방송에 반론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 피해자라는 사람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좌파 폭력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조선의열단 소속의 회원이고 이미 김상진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당해 고소되어 있는 자임을 밝힙니다. 그 자는 실명이 안 나타나서 성명불상자로 현재 고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강압적, 불공정 강압수라고 단언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미수 혐의라고 볼 수 있고 명백히 우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 쥐약 배달 사건에 대해서 고발건에 대하여 강남경찰서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는 고발인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더 미약하고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면서 웃자고 찍은 김상진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두 번째, 권한남용의 영장 집행도 문제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려는 유튜브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증거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수사하면 되는데 영장 집행 총무에게 수사에 전혀 불필요한 품목들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했고 김상진의 딸의 핸드폰, 김상진 개인 실시간 스트리밍과 전혀 관계없는 자유연대 소속의 소유의 조명, 삼각대, 모니터, 개인 소유물의 카메라를 과도하게 압수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수사를 하면서 아침 일찍 검찰 수사관 20명이 가까이 투입되어 압수해간 물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겨우 김상진 핸드폰 4대, 딸 핸드폰 1대,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미지 파일, 그리고 모양새 빠지니까 김상진과 전혀 관련 없는 방송 기자들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검찰의 과다한 영장 집행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권 탄압, 시민단체의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서도 담당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출석 요구서를 5월 2일 작성하고 5월 2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서 내용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출석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수사검사가 출석 요구서를 검토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볼 때 형사 3부에서 수사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쫓기듯이 언론에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검찰이 영장 집행 이후 YTN 기자가 김상진의 개인 집을 촬영해 갔습니다. 일반인 신분인 김상진이 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관들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런 검찰의 권한남용적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함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 인권 탄압, 시민단체의 업무를 방해당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복합적인 수사가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녀 수사 방식을 윤석열 중앙지검에서 상습적으로 진행해온 망신주기식 마녀 사냥식의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저 김상진은 이런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 합법적 투쟁을 하기 위하여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과연 수사가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묻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이번 김상진 사무총장에 대한 탄압수사를 그만두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진! 자, 여러분, 우리 김상진 사무총장 힘내라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김상진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시민단체 활동가가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좌파 유튜버를 보십시오. 우파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김상진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그것도 계란 2개 들고 나온 김상진 한 사람 잡아가겠다고 이 난리 벅석입니다. 팩트 폭격을 할 분을 소개합니다. CZSS 안정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방송을 지향하고 가장 깨끗한 유튜브 스트리밍을 지향하는 GZSS의 안정권 대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기보다는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는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장으로서 일반 국민들도 법을 모르는 국민들도 이건 알죠. 법이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연 김상진 단장에게 들이대는 이 법적 잣대가 공정한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협박죄,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 가볍고 무겁게를 따지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시킨 이 자와 그렇다면 계란 2개로 퍼포먼스를 한 김상진 단장의 행동이 둘이 다름이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하나는 최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황교안 당 대표에게 물세례를 뿌리고 죽여버리겠다느니 묻어버리겠다니 짓거렸던 그 자들 소위 진보연대라는 그 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지금 시민단체 활동과 김상진 단장에게 들이대는 법적 잣대가 과연 공정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고시를 똥구멍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사법고시에서 법을 빤스 고무줄 들이대듯이 지 마음에 드는 인간에게는 드렸다가 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에게 좁혔다가 이게 법입니까? 그걸 과연 중앙지검장이라는 인간이 저 높은 빌딩과 가진 재산도 많은 중앙지검장이 제야의 시민운동가의 계란 2개에 겁을 집어먹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이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정도의 사안인가? 그거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 시민단체 시민활동가를 이용해서 역으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은 반정부적 투쟁, 반정부적 의견, 내면 모조리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논리인데 문재인이 정치를 더럽게 해서 문재인 개새끼라고 하면 이것 또한 협박입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자이고 유권을 가진 자이고 정당하게 풀어 임명직 공무원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권력을 위탁한 본 나라의 주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 보기에 이 공무원들과 공급쟁이들 그리고 정치하는 인간들이 법을 법대로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하나 이념 편향적인 국가로 끌고 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고 그에 따른 그냥 적절한 퍼포먼스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동은 심각하게 과거의 정치인 2명의 정신에 매우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성명이네요. 첫 번째,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이 살아있는 권력을 규탄하는 행동을 하면 협박을 했다, 압수수색을 하고 재갈을 물리면 이 또한 노무현이 말하는 이 정신에 심각하게 노무현 정신 위반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현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광화문의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김상진 단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향해서 법 집행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박원순이 말하는 김일성 만세보다 더한 행동이겠습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 문재인이야 조국, 윤석열, 박상기 포함한 현 정부의 좌익 편향적 정치 노선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지금 이 정권에 빌붙어서 한 자리 차고자 하는 언론의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재인 3년 남았어요. 이렇게 조급증 걸려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 국민의 정당한 비판까지 찍어내고 재갈을 물리려는 이 모렴치한 독재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전례, 도둑질하고 사기쳤던 것을 어미 국민들이 다스렸던 사례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지금 이 사건에 해당 당사자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제안합니다. 본인이 가진 권력과 사회적 지위는 차고 넘칩니다. 본인과 어찌 제2야의 시민단체 활동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계란 2개가 본인에게 어떤 협박과 신변상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았고 받았지도 않을 것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아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을 가진 자로서 대범하게 성명서 하나 정도에서 검찰 입장을 가름할 수 있는 배포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 살아있는 검찰 권력과 법무부 사법부 재판부를 동원해서 한 사람을 찍어 눌러서 분봉기를 보이겠다는 시도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검찰 숫자가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 숫자가 많습니까? 그러면 당신들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당신들을 규탄하면 이 조만만한 검찰 조직 하나 남기고 모든 국민들 다 깜빵 쳐넣을 겁니까? 지금 이런 짓거리를 시도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도 누군가 당신들의 졸렬한 행동을 보고 있고 당신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장에서 잘돼봐야 검찰총장이요, 잘돼봐야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잘돼봐야 국회의원 뺐지 하나 다는 건데 그까짓 권력이 뭐라고 자존심을 팔아쳐먹습니까? 여러분만 행동하시고 성불군 행동하십시오. 제2야의 시민단체 행동가 일뿐입니다. 그렇게 높받고 의전받고 잘나가신 양반들이 하물며 폭탄을 던지더라도 위협을 받을, 겁을 주워 먹을 그의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인 거 국민들 뻔히 압니다. 중앙지검장 포함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추측한데 이 모든 사법폭력과 사법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종국, 당신 이거 역사의 심판받습니다. 국민이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언제까지 농락할 겁니까? 당장 사법폭력을 멈추고 시민단체 행동가에 대한 탄압,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좌익편향 정치 탄압입니다. 즉 문재인의 좌익 이데올로기를 커밍아웃하는 지금 문재인의 독재를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씨는 우리의 말이 틀렸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지금 당장 자행하고 있는 그 미치광이 작두지를 멈추시고, 그리고 언론 명백히 인권 탄압이자 언론 폭행 당장 멈추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건대 김상진 하나, 당신들이 가진 살아있는 권력으로 가둘 수도 있고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담하건대 김상진을 건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제2야에 있는 더 많은 시민운동가를 양산할 것이며 더 많은 반문재인 운동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잘 보시고 판을 보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 싸움에서 얻을 것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그리고 기자 여러분 3년 남았습니다. 정의의 편에 서십시오. 행동하는 자가 결국 이깁니다. 저희는 김상진 씨를 행동하는 양심가로 믿고 지지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안정권 대표 말씀처럼 김상진 한 사람 없다고 우리들의 이 행동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상진 다음은 안정권이 될 거고, 안정권 다음은 오상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할 거고, 줄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국민 다 잡아가라. 국민. 우리 시민들에게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가 꿈틀댄다는 거, 그리고 정권이 포괄반응을 할수록 그 정권의 마지막을 달리게 된다는 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여줄 겁니다. 자, 장관영 변호사 나오시기 전에 이번 대표님 다시 한번 마이크 드릴게요. 예, 상진 잡아가면 국민을 다 잡아가라. 장관영 변호사가 국민은 모혐이다. 조용히 해주세요. 예, 장관영 변호사가 819 검찰실 가서 모든 조치할 거 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번 김상진 사태, 윤석열의 정치 탄압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써서 아스팔트에 써주신 장관영 변호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행동을 같이 하는 그분만큼 소중하고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영 변호사는 본인의 그 고유 업무를 제쳐놓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검찰청도 잘 모르는 그런 제도를 찾아내서 오늘 그 제도를 갖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영 변호사님과 함께 김상진 변호인단에 참여해 주신 강현재 변호사, 조원영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또 이경한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지금 819 검사실로 김상진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지켜보시고 있는 법조인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반드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호인 여러분들이
좌파들처럼 간첩도 집단적으로 배용하고 있는 민변 저 좌파들처럼 여러분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로 뭉쳐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인 여러분들이 819호 검사실로 선임견을 제출해서 1차적으로 한 30분 정도 선임견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0명, 100명,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앞으로 제2의 김상진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한 100여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잘못 가고 있는, 법치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저런 윤석열과 또다시 태어날 제2의 윤석열 같은 그런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법조인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예, 장도영 변호사님이 임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너무 수고하시는데 그 정문에 이제 들어가려는데 그 지상파 그런 중표 방송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던데 제가 일단 검사님 뵈러 검사실 들어가니까 검사님이 또 부장 검사님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지금 회의를 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검사님 뵙고 일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수사 진행 여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검사님은 분명히 오늘 피의자 소환 조정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그 심의 결과를 일단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그 일부만의 발언만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내보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상진 단장의 그 발언이 또 무조건 또 옳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 기회에 아직 우리 사회 언론이 그러한 발언을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내보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상진 단장도 조금 발언의 수위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김상진 단장의 의도가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님한테 우리의 입장을 그래도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자, 마무리 멘트 우리 김상진 총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잘것없는 김상진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깨를 쥐어듭니다. 어쨌든 자유우파의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살아있는 권력과 끝까지 투쟁해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고 다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김상진이 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중하도록 하겠고 오늘 이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자료를 발견해 주신 이 장갈령 변호사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김상진 총장과 우리 아재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왕 모여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달 5월 18일 광주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신고한 저에게 5.18 단체들이 굉장히 몸이 달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계속 어그로 끄는 가짜 보도 뉴스가 나오다가 그마저도 여론이 좋지가 않으니까 언론에서 5월 2일자로 5.18 편애훼손 집회를 한다는 내용이 싹 사라졌습니다. 있던 기사도 내려졌고요. 그만큼 저들이 아프다는 겁니다. 5월 18일만큼만은 광주로 모여주십시오. 광주로 모여주십시오. 서울, 부산, 대구에서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로 모셔서 그날 광주 금남도 아재들과 함께 뒤집어 보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애국가 시민의 힘으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부르면 안 돼. 부르면 노래가 안 나와요. 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